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을 위해서 정서 지능 기반 자아 정체성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8번째 주제인 가치와 기반 후천적 정서 역량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에게는 5가지 선천적 근원적 정서 역량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후천적 정서 역량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후천적 정서 역량 개발은 바로 가치화를 개발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가치화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치화는 파워나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것을 소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제품 생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제품의 가치화라는 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소비자가 적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화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수단이나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화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치화 방법은 바로 파워 프로세스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의 5결정 요소, 즉 파워 요소와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의 상호작용이나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파워 요소와 욕구, 가치, 환경을 우리가 가치화 5결정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5결정 요소를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표 3-7을 보게 되면 파워 요소는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자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즉 제품을 만들어낼 때 기술이나 바로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나 원자재가 바로 제품 창출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파워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파워 요소는 가치 창출과 소멸의 원인이 되고 가치화의 방향을 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가치의 영향이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이 제품은 바로 소비자에게 영향이 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욕구는 바로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행동의 단서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욕구는 행동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가치는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보다 높은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 행동은 욕구에서 유발될지만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동은 욕구에서 유발되지만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바로 가치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가 된 그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부부관계는 궁극적으로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바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즉 동기부여에서 행동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환경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파워 요소를 우리 환경으로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파워 요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가치와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에서 이와 같은 파워 결정 요소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글의 3-21을 보게 되면 파워 요소와 욕구와 환경, 가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파워 프로세스에서 욕구와 가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과 관계는 다른 지배 집단의 욕구와 가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배 욕구와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생각을 기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생존 목적을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조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를 통해서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서 최적 행동이나 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화가 정말 목적 달성이나 최적 행동을 이끌어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3-8은 서울과 인천의 272명 초등학생들의 파워 프로세스 수준에 따라서 이들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을 보게 되면 가치와의 5 결정 요소, 즉 가치와 요소, 욕구, 가치, 환경, 값이 모두 플러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군 학생들은 가치를 아주 잘하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 학생들은 바로 이런 5가지 가치와 결정 요소 값이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4군 학생들은 가치와 수준이 매우 낮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수준이 높은 1군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자기 개발이라든가 성실성과 사회 기여라든가 학업 만족과 판단력, 이 세 차원이 모두 아주 높게 나타나 있고, 4군 학생들은 이 세 차원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가치화가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학생들은 바로 자신의 목적 달성 학업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화를 도모할수록 이런 가치화는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화 능력, 우리가 정서를 창출하는 과정에 적용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정서 진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정서의 가치화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서의 가치화는 정서를 창출하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정서의 가치는 정서적 전념이나 정서의 사회적 공유를 유발합니다. 정서적 전념이라는 것은 정서가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정서적 전념은 바로 타인의 표현이나 발성, 자세, 움직임 등을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일치시키며 정서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전념은 바로 정서의 사회적 공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서의 사회적 공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적 정념과 과거의 정서적 경험을 다시 경험하고 회상할 수 있는 대화의 맥락 상황에 놓이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의 사회적 공유는 바로 사람에게 지지와 조력을 제공하고 대처 반응을 강화하고 정서적 경험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아 개념을 재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전념이나 사회적 정서 공유는 정서의 가치화를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의 가치화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한 정서의 가치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감정이나 느낌을 파워 요소로 하는 파워 프로세스는 정서의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의 가치화는 정서적 전념이나 사회적 정서 공유상을 만들어내서 바로 정서 진흥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표 3-9로 살펴보게 되면 정서 5 결정 요소는 정서 요소와 욕구, 가치, 관계, 환경입니다. 여기서 정서 요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을 정서적 요소로 해서 상대 욕구와 가치와 관계 및 환경의 요소를 만족시키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정서를 표출시킬 때 이건 바로 정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서, 즉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은 바로 관계나 환경에서 주로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감정이나 느낌은 상대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고 관계 및 환경을 만들어낼 경우 이건 바로 상대가 자신의 정서 또는 목적에 동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정서나 나의 목적에 상대가 동조하게 되면 이건 바로 정서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 진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 진행은 바로 정서의 역기능과 정서의 역할 변이를 방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의 역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역기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서의 가치와는 바로 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정서의 역기능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정서의 역할 변이는 정서의 행동의 결과가 바로 의도하지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정서 역할 변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서의 가치를 할 때 바로 목적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정서 역할 변이도 방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이나 정서 역할 변이는 우리가 이후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감정이나 느낌을 파워 요소란 파워 프로세스는 정서의 가치화를 유발하고 정서 형성과 정서적 전형과 사회적 정서 공유 상황을 만들어내어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한 정서 진흥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 기반 정서 가치화를 통해서 실제로 근원적 정서적 영향이 형성되는 것을 실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표 3-1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자기나 파워 프로세스와 정서 진흥 영향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 결과입니다. 표 3-11에서 상군 학생들 보게 되면은 파워의 5 결정 요소, 즉 가치와 욕구, 관계, 환경, 이 관계가 모두가 잘 플러스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 학생들은 이런 5가지 결정 요소가 모두가 마이너스로 작용해 있어서 가치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정서 진영을 비교해 보면 상군 학생의 정서 진영 모두가 플러스로 잘 나타나겠고 4군 학생들은 바로 이들의 정서 진영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 연구로부터 파워 프로세스가 학습될수록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서 진흥 역량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한 정서의 가치는 바로 근원적 정서적 역량이 개발되고 그 유형은 이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 파워 5 속성에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그 영구적인 정서의 가치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의 가치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파워의 5 속성이 할 때 정서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파워의 5 속성은 바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 5 속성이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통할 때 정서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을 작용할수록 정서의 가치가 보다 더 확실히 이루어지고 이런 정서의 가치는 완전 기능 정서와 완전 기능 정서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 특성은 바로 지배적으로 작용한 파워 5 속성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창조 속성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창조 속성은 새로운 기분으로 전환을 위한 그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창조 속성은 바로 도전적 정서 진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은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창출하고 보존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보존 속성은 기존의 기분을 유지하거나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정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런 보존 속성은 자기 관리의 정서 진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결합과 통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으로서 상대와 공감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결합 속성은 관계관리 정서 진행을 만들어내고, 지배 속성은 지배와 통제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이입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지배 속성은 사회적 관리 능력을 만들어내고, 귀속 속성은 순종과 귀속 능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대의 정서에 귀속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귀속 속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서 파워 다섯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을 작용할 때 바로 정서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정서의 가치는 바로 완전 기능 정서, 즉 정서 지능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파워 속성에 이와 같은 근원적 정서 지능이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천적 근원적 정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거나 개인에게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로 작용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서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다섯 속성의 학습과 또는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적으로 동시다발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정서진흥 개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서 영역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PSAD 정서지능 진단과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